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안녕하세요. 홍재경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몸이며 마음이며 많이 지치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저희가 무더위 시원하게 날려줄 화통한 레슨 준비했습니다. 조대현 박시원 프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주에 라운드를 다녀왔는데 정말 더웠긴 했지만 그래도 좀 시원한 경치를 보니까 마음도 확 트이고 좋더라고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춘천으로 다녀왔는데 그래도 시원한 곳. 덥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스코어 카드를 딱 받았는데 마음이 다시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두 분에게도 레슨을 또 열심히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이 오늘 어떤 팁을 들고 왔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는 슬라이스와 친해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실 겁니다. 슬라이스랑 친해져서 슬라이스를 쳐도 뭐 참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네, 슬라이스를 유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가갑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아마 이 만인의 적, 공공의 적인 슬라이스를 조금은 더 친구처럼 삼아서 아마 많이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오늘 레슨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슬라이스를 좀 피해야 되는데 슬라이스와 친해지기 과연 어떤 레슨인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시원 프로의 팁은요? 네, 벙커샷을 잘하려면 땡땡땡만 잘하면 된다. 과연 이 땡땡땡은요, 바로 오른팔인데요. 오른팔을 과연 어떻게 해야 벙커샷을 잘할 수 있는지 그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린 주변 벙커 때문에 속 썩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오늘 박시원 프로의 팁대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BS 골프 아카데미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아래 자막을 통해서 저희에게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잠시 후에 조도현 프로의 원샷 원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슬라이스와 친해지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3주간, 한 2주 정도는 약간 고급 레슨일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건 선수들이 보통 이제 시합 날 당일날 아침에 몸을 풀고 나가는 정도거나 혹은 어떤 그런 스윙의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가는 사실 연습 방법이거든요. 아마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이 골퍼들, 대한민국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마 이쪽으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슬라이스가 나는 요인에는요, 주로 우리가 이제 뭐 덮어서 깎아 맞거나 그립을 너무 위크하게 잡아서 내려올 때 뭐 페이스가 오픈이 돼서 가거나, 이 슬라이스는 정말 전 세계 모든 골퍼의 아마 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골프채를 처음 잡고 훅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10배, 20배 더 많은 게 바로 이 슬라이스고요. 저 역시도 골프를 처음 배울 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걸 고쳐 나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슬라이스와 친해지기, 슬라이스를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인사이드 아웃이 돼야 돼, 뭐 그립을 얻어서 어떤 타이밍에 뭘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나 뭐 이런 느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 저도 이제 제자들을 제도할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시킨 거는 한다고 하는 거니 아니면 안 하는 거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도 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라는 것은 그 몸에 그 정도 감이 잘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뭐냐면, 진정한 이 하이드로우를 잘 쳐서 우승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오픈 스탠스는 절대 쓰지 말아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일본에 그 오자키 그 삼형제라고 있습니다. 뭐 그분이 그 제일 큰 형님이 이제 뭐 전보 오자키라고 해서 등 체구도 좋으시고 공을 굉장히 멀리 쳐서 전보라는 별명이 불려지고, 아마 시합이 공식적으로 제가 뭐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하도 많이 우승을 하셔서 봤더니 125승을 하신 분이고 또 2011년에는 저 미국 명예의 전당에도 들어가는 분이랍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우승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나이로 현재 70세시래요. 그런데도 대단하시네요. 불구하고 현재도 네. 일부 투어가 아니면 시합을 나가지 않는 뭐 그런 분이랍니다. 그분께서 바로
그 시합 때 치시는 영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왜냐하면 1974년인가 5년에 저희 아버지랑 단둘이 이렇게 뭐 매치 플레이한 그런 영상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공 치시는 스타일을 보면은 이 오픈 스탠스를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드로우로 300m 이상을 굉장히 상해를 하고 때리시고 뭐 지금도 70세 연세 280야드 정도를 나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오픈 스탠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몸이 열렸을 때 오픈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방법이에요.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드레스를 했을 때요. 제가 클럽을 공 뒤에다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양발을 모아요. 그 다음에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제 오른발만 제 왼발의 그 중앙까지 앞으로 이만큼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체가 방향에 대비하여 오픈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상태에서 중심 잡기도 힘드시기 때문에요. 뭐 이거를 많이 들어서 세게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의 그 이미지를 기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바로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그 메모리를 시키는 건데요. 슬라이스가 나는 가장 제일 큰 요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측으로 갈까봐 들어서 빨리 잡아 당기는 거예요. 우측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공은 왼쪽으로 가는 듯 하면서 우측으로 가죠. 여러분들이 탁구나 무슨 뭐 배드민턴 혹은 어떤 야구공도 야구 배트도 점과 공의 점이 만나서 회전에 의하여 탄도가 조절이 되고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희는 이 골프 클럽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같이 이렇게 스탠스를 씁니다.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공을 이렇게 한가운데 공의 뒤에 클럽 헤드를 한가운데 놓으세요. 그리고 양발은 거의 뭐 닿게끔 가깝게 이렇게 좁게 일자로 네. 탁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가운데 오네요. 오른발을 왼발 앞에 기준으로 하여 중심까지 쭉 앞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골프를 치는 거예요. 오픈 스탠스를 썼으니까 왼쪽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렇게 쓰고 연습을 하면 이 자세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서요. 백스윙을 들 때 안으로 이렇게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이렇게 번쩍 들릴 수밖에 없고요. 중심을 그래야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공을 맞추려고 한다면 막 생크성 혹은 뭐 샤프트나 목에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전에 보니까 인류 선수 타이거 우즈 선수가 아침에 오더니 8번 아이언을 딱 빼더니 이렇게 쓰더라고요. 양발을 모아놓고 공을 이렇게 탁탁 몇 개 치고 앞으로 놓고 탁탁 치고 뒤로 빼고 나가서 탁탁 몇 개 치고 그러고 바로 초설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내 팔이나 몸에 그 인사이드 아웃을 그 익혀주는 집어넣어주는 방법인데요. 앞으로 빼놓고 여기서 공을 치면 내려올 때 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뒤에서 물러나면서 돌려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화면상에 봐도 공은 계속 도는데요. 이거는 내가 인위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 내가 신경 써서 일부러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양손목의 롤링이라는 거죠. 우리 롤링이라 그래야 말이 좀 쉽죠. 근데 하도 많이 듣던 이야기라 양손이 교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 이후에 교차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타이밍만 빨리 잡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또 양발을 모아서 오른발만 앞으로 뻗은 후에 공을 맞춰야지라고 하면 안으로 들리지도 않고요. 저절로 공을 맞추기 위해서 다운스윙은 인에서 아웃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은 계속해서 제가 일부러 공을 돌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구질이나 방향이 조금씩 좌측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추어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정도면 아마 골프에 굉장히 뭐 이렇게 뭐죠? 관심이 많으신 열정이 거예요. 굉장히 네. 많으신 분이었을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바로 다 갖추은 상태에서 오른쪽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정말 오픈 스탠스고요. 어깨까지 열렸기 때문에 안쪽으로 잘 빠져서 카트를 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여기서 오른발만 뻗어서 헤드를 공에 갖다 놨을 때는 정말 중심 잡기도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상태에서 공까지 맞추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맞추려고 다가가다가 생크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레슨 우리가 한 70대 정도 치셔서 어느 상황이든 어느 위치에 있던 이 볼을 때리는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게 정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분들에게는
아마 이 상태 자체로 공을 맞추라고 하면 맞추기 위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멀어지기 때문에 돌리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지금 전부 왼쪽으로 조금씩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볼 컨트롤을 해서 시합 나가기 전에 몸을 풀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거는 지긋지긋하게 들었는데 도대체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우측으로 가고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그립을 더 강하게 잡고 그냥 아예 포기하고 왼쪽을 보고 치시거나 오른쪽을 보고 그냥 강하게 돌려서 왼쪽으로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하이 드로우나 조금 이쁜 구질을 만들어서 편 방향 한 방향을 막아놓고 실수를 하듯이 해서 내가 페어웨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 골프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이렇게 퀄리티 높게 그렇게 좀 골프를 치고 싶으시면 이 정도 이런 방법의 연습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내 몸에서 익히는 감을 찾는 게 훨씬 더 쉬우세요. 저보고도 저는 이제 페이드보다는 드로우를 원래 저는 칩니다. 근데 저더러 딱 쳐서 자 드로우 쳐봐 그러면 또 그게 그때는 쉽지 않더라고요. 이놈 골프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몸에 항상 익혀주는 방법이 이런 방법. 자,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거 이거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런 훅 구질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건 뭐냐? 손을 빨리 양손의 그 회전을 조금 더 많이 빨리 하자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제 슬라이스 나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들어서 쫙 끌고 와서 자기는 여기서 심하게 탁 돌렸다라는 거죠. 늦은 거예요. 뭘 끌고 와서 언제 돌려요. 그래서 저희만 해도 오른쪽을 보고 한쪽이 이쪽이 불안해서 나는 우측을 선택할 경우엔 확실하게 내려오기 전부터 돌리는 걸 먼저 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잘 끌고 와서 공 앞에서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드레스에서 휘니시 때까지 그 시간은 약 2초가 넘지 않는답니다. 뭐 천천히 500년 든다 그러면 넘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타이밍 뭐 100에 99명은 2초가 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 2초 중에 백스윙이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한 80%가 되겠죠. 그러면 내려오는 건 뭐 0.2초도 안 되는데 언제 끌고 와서 언제 돌리고 그럴 정도의 능력이나 몸의 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카트를 치거나 드로우를 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백스윙에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자 궤도를 고치는 방법이나 느낌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한 드로우를 더 슬라이스 나는 게 싫으신 분들 슬라이스가 날까봐 겁먹지 마세요. 슬라이스가 나면 슬라이스가 나라 그러고 치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 드로우가 치고 싶으면 페어웨이 우측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반대로 페어웨이 좌측을 보려고 합니다. 왜? 왼쪽 갈까봐 더 내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아서 드로우를 더 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넓고 고준 페어웨이에서 우리가 드로우를 치고 싶을 때는 살짝 중앙 우측을 겨냥하기도 합니다만 좌측 도그렉은 꺾어지는 왼쪽 지점 오비를 보고 오픈 스탠스를 서서 드로우를 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푸시 드로우를 치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되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해보라고 했지. 자 여기다 놓고 가면 너무 멀고요. 네. 공 뒤에다 헤드를 놔서 조금은 멀은 기분이 들 겁니다. 여기서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서 다가가면 그래도 가까워는 졌지만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기 때문에요. 공을 맞추기 위해서 살짝 물러나주는 그런 센스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들어도 내려올 때 뒤쪽에서 올 수밖에 없겠죠. 네. 가까워졌으니까 이게 그냥 내려오면 이런 데 맞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들어서 세게도 치지 마시고 많이도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짧고 돌리는 느낌만 가지고 연습장에서 네. 공을 계속 쳐주셔서 느낌적으로 몸에 오면
이제 똑바로 서서 한번 샷을 해보세요. 그럼 내려오는 그 궤도가 느낌이 틀리실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발을 보폭을 넓히고 섰을 때 피니시가 확실히 안 되는 모습인데 그냥 네. 그 정도로만 팔로만 휘둘러준다는 걸 감안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공을 타치하는 것과 네. 들고 내려오는 거에 대한 내 몸의 기억을 위한 연습이기 때문에요. 뭐 피니시를 예쁘게 해주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손에 아까 좀 빠른 회전을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건 좀 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슬라이스가 나서 그게 싫어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가 저희 막말로 그 왜 쓰레기차 피할래다 똥차에 치였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우린 똥차를 위해서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슬라이스 나는 거를 조금만 고쳐봐야지가 아니고 슬라이스 나면 저희는 확 왼쪽으로 오비를 한 3개, 4개를 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 우측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뭐 인지적 루틴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이제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사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슬라이스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좀 슬라이스를 두려워하지 않은 노하우를 배워봤는데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양발을 모은 상태에서 오른발만 앞으로 빼서 어드레스를 섭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드는 백스윙, 안쪽에서 내려오는 다운스윙 연습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손의 빠른 회전이 중요하니까요. 양손은 빠르게 릴리스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영상의 주인공과 바로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동에 사는 김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민정님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이언이 잘 안 맞고 왼쪽으로 가고요. 네. 드라이버 거리에 비해서 너무 아이언 거리가 안 나서 네, 그게 고민이네요. 저랑 같은 고민이신데 아이언 거리가 지금 안 나신다고 하셨어요. 영상을 보고 조대현 프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멀지 않으신 곳에 사시네요. 네네. 네, 목동이요. 착 봤을 때도 조금 좌측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동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레슨은요. 슬라이스를 치지 않기 위해서 훅을 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레슨을 했는데요. 우리 민정님께서는 들으시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민정님께서 왼쪽으로 가시는 부분들은 코킹이 빨리 펴져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심하게 들어와서 왼쪽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드로우가 아니고 뭐 약간은 풀이라고 하는 류의 좌측으로 가는 실수입니다. 아까 좀 이렇게 네. 동영상들을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스윙 모양들은 나쁘지 않으세요. 그런데 네. 코킹이 빨리 펴지면서 이렇게 엎어 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항상 이게 레슨을 할 때 뭐냐면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손목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시니까 덜 쓰세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네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네. 민정님이 네. 스쿼시를 오래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른손 네. 쓰는 것도 되게 좀 많이 있었고, 네. 네. 그것도 좀 힘들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른손 많이 쓰셔도 되고요. 뭐, 네. 오른손이라도 힘 센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양손 다 힘이 없었으면 또 고생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첫째, 적으세요. 오른팔이 올라가서 벌어지세요. 자, 오른팔을 네네. 어드레스 때 우리 바짝 조이자고요. 그거 하나만. 어드레스 네. 때 조여 있는 이 뾰족한 삼각형이 탑스윙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조여진다란 기분으로 오른팔을 조이는 거 하나.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훅이었었어요. 그런데 은정님께서도 처음엔 슬라이스가 나서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그립도 강하고 이제 훅이 좀 심하게 나신 것 같아요. 골프라는 게 왜 어렵냐면 내가 지금 하는 거에 반대의 동작을 해야만 고쳐지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운동이거든요. 네. 예, 조금만 하면 돼요 정도면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는 건데. 네. 자, 오른팔만 좀 바짝 조여서 집어 넣어 주시는 거 하나. 네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채가 조금 뒤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아마추어 분들한테 내려올 때 가르시아나 뭐 이런 미국의 인류 프로들처럼 이렇게 늦게 코킹을 하면서 내려와라. 사실 이거는 선수들이나 프로들한테도 쉬운 동작은 절대 아닙니다. 네. 오른팔 조이는 거 하나와 다운스윙 스타트를 왼쪽 그립이 공을 친다란 느낌으로요.
얘가 공을 보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생각을 좀 하고 연습만 해주세요. 아, 코스를 가셔도 네. 상관없어요. 오른팔 네. 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게 공을 맞추기 위해서 각을 죽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네. 그립 끝이 공을 향해서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저절로 늦어질 뿐더러 아. 저절로 늦어지는 그런 좋은 동작이 나올 뿐더러 엎어치는 것도 고쳐지세요. 아, 네. 네, 그러니까는 기억하셔야 될 거 어드레스 때 양팔을 조이고 탑에서 또 역시 그 신경을 쓰셔서 조여주시는 것 하나와 다운스윙 스타트는 그립 끝이 공을 보고 내려온다라는 거 그거 두 개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게 빨리 치세요. 저희 그 남자 프로골프협회 그 전 황성화 회장님이라는 분은 테니스 선수셨어요. 그리고 아, 우리 또 네. 그 잘생긴 남영우 프로라고 또 있습니다. 우승하고 그랬던 그 친구도 미국에서 테니스 선수를 하다가 왔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오른손 힘이 좋고 잘 쓰셔서 공들도 그렇게 잘 치시는데요. 뭐 절대 스쿼시 계속 운동하세요. 괜찮으시고요. 네, 하고 그렇게 있어요. 해서 네, 강한 오른손 힘으로 더 강하게 치세요. 그러면 거리는 네. 세게 쳐야 거리 넣으세요. 네. 네, 그 두 개만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잘 두시고요. 강하게 쳐주세요. 그러면 거리도 드시고 왼쪽으로 스타트하는 공도 없어지실 거예요. 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정님 지금 보니까 스쿼시도 치시고 운동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골프도 또 재밌게 즐기면서 또 나중에 골프 자격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청자 질문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박시현 프로의 레슨도 살펴봐야겠죠. 박시현 프로의 체크 포인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박시현 프로가 드디어 모래에서 레슨을 하게 됐네요. 저도 여기 처음 들어가 봅니다. 전 처음 들어왔는데 느낌이 너무 부드러워서 지금 모래에 막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와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정말 부드러운 모래이기 때문에 발을 정말 살짝만 이게 담갔는데도 모래에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벙커에서 한번 쳐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이 부드러운 모래와 그리고 또 단단한 모래 이게 두 개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모래에서 더 어려우셨어요? 저는 이런 부드러운 모래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요. 왜냐면은 그냥 네. 뭔가 발이 폭폭 빠질 것처럼 맞아요. 이러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칠 때도 부드럽게 이렇게 푹 박혀요. 그래서 공이 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클럽에 이렇게 많이 박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단단한 모래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상 벙커를 정말 잘하시고 이렇게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하셨던 분들은 아마 로우 핸디캐퍼 분들은 부드러운 모래가 훨씬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왜 어려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리고 어떤 클럽이 과연 이 부드러운 모래에 어울리는지 잠깐 제가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은 클럽 하나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스코어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웨지는 58도와 52도를 갖고 왔는데요. 샌드 웨지, 말 그대로 샌드, 벙커에서 치는 웨지의 종류는 이 10도에서 16도로 이 바운스를 의미합니다. 바운스가 여기 숫자에 적혀 있어요. 여기 52도 같은 경우에는 8 바운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바운스가 어떤 거냐면 뭐 많은 분들은 클럽의 뒷부분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클럽 땅 같은 데 지면에 이렇게 딱 클럽의 소울을 댔을 때 리딩 엣지가 지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각을 얘기해요. 그래서 샌드 같은 경우에는 10도에서 16도 굉장히 이 리딩 엣지가 땅에서 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공을 지면에 이렇게 딱딱한 데에 섰을 때 리딩 엣지가 많이 뜨면 뜰수록 어떻겠어요? 타핑 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딩 엣지가 공의 중간 부분을 가격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이게 바운스가 큰 클럽은요. 이렇게 부드러운 데에서 이렇게 잘 튕겨 나오게끔 도와줍니다. 그만큼 이 부드러운 모래에서 리딩 엣지 그 밑부분의 바운스가 잘 빠져나가게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딩 엣지나 이런 바운스를 잘 이해하셨다면은 클럽을 살 때 조금 더 신중해지겠죠. 아무래도 이게 바운스에 조금 더 높은 바운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부드러운 모래이기 때문에 바운스가 큰 이런 클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8도를 선택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벙커샷을 할 때 뭐 오픈 스탠스를 취하라, 손목을 빨리 써라 이런 거는 너무 흔한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거는 한 가지
오른팔이에요. 왜 오른팔을 제가 중요시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리딩 엣지가 먼저 오면은 타핑이 난다고요. 네. 타핑이 날 것 같으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래를 치면서 클럽이 이렇게 박혀버려요. 그 이유가 리딩 엣지가 먼저 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른팔이 가장 문제가 큽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른팔을 이렇게 구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백스윙을 한번 똑같이 빼볼게요. 그러면은 리딩 엣지가 이렇게 앞쪽을 보게 되면서 다운스윙 할 때 어느 부분이 모래에 먼저 닿아요? 리딩 엣지가 모래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럽 특성상 리딩 엣지가 닿으면은 모래에 박히고 깊숙이 박히기만 해요. 그러면은 공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죠. 무조건 이 바운스가 모래로 닿아야 돼요. 웨지가 모래를 잘 빠져나가게끔 클럽이 도와주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게끔 스윙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른팔을요 이렇게 구부리게끔 저는 이 키포인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이 오른손 하나만 잘 캐치를 해보세요. 오른팔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좀 가까이서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오른팔이 제가 아까 이렇게 올라가서 문제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니까요. 여러분들이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셨으면 이렇게 팔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오른팔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팔만 빨리 접어서 잡아줘도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열려 있단 말이에요. 이 밑에 바운스 솔 부분이 먼저 닿을 수 있게 오른팔이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백스윙 할 때 오른팔만 접어도 뒤에 클럽 바운스가 모래에 먼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날이 서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치는 느낌이에요. 팔이 빨리 접히죠. 네, 몸에 그러면은, 좀 붙여서 치는 건가요? 그렇죠. 오른손이 클럽 페이스라고 보면은 클럽 페이스 오픈했죠. 그러면 이 등으로 치는 거예요. 등으로 이렇게 모래가 있으면 이 등으로 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날로 친단 말이에요. 날은 리딩 엣지예요. 그리고 바운스는 손등이에요. 이렇게 오른팔을 접어서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굉장히 모래가 부드럽기 때문에 이 클럽 뒤에 바운스를 정말 잘 이용해야 돼요. 그러려면 오른팔을 접어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게 아하. 폭 저렇게 딱 공이 떠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드러운 데서는 모래양이 조금만 많아도 공이 멀리 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른팔을 잘 접어야 돼요. 그만큼 바운스를 잘 이용하는 거죠. 어허, 그래야 네. 스핀량도 많아지고 공이 잘 떠서 그린에 안착을 합니다. 제가 만약 안 좋은 그런 방법으로 리딩 엣지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여기 앞에 턱이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지만 네, 조심하셔야 오른팔 돼요. 접지 않은 상태에서 리딩 엣지로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공이 뭔가 둔탁하고 모래양도 훨씬 많아요. 지금 깔끔하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여기 모래양 보세요. 모래양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말 그대로 모래만 친 거예요. 모래를 퍼 올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팔을 그만큼 잘 잡아줘야 됩니다. 네. 자리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하랬죠? 제가 오른팔을 이렇게 이렇게 잡혀줘야 되죠. 빨리 네. 접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팔만 잘 접어줘도요. 네. 이 등으로 이렇게 폭 빠져나가는 거죠. 공이 어. 이렇게 예쁘게 떠나가잖아요. 사실 많은 네. 분들이 이렇게 벙커 탈출할 때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전 너무 많아서 네. 막 다리 얼마나 묻어야 할까, 뭐 얼마나 그립을 잡아야 할까 하는데 이렇게 하나 그냥 오른팔이라는 그 오른팔. 단어가 너무 확 와닿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재경 씨가 정말 잘 찝어준 게 많은 분들이 이 벙커에 들어오면 그저 하체만 고정하려고 이렇게 발을 묶기만 해요. 네,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가 팍팍 많으니까 묻혀요. 이거 하체를 고정하려고 정말 발만 묶는데 사실 저는 진짜 벙커샷 할 때 발을 안 묶는 편이에요. 왜 발을 안 묶냐면 지금 이 공의 위치와 발의 스탠스가 가장 비슷할 때 뒷땅이 적어요. 네. 근데 이거 모래를 정말 스탠스를 이렇게 막 비벼가면서 이거 너무 많이 하면 벌타인 거 아시죠? 정말요? 심한 라이 개선으로 심하게 하면 벌타예요. 네. 근데 이것도 많이 이렇게 묻으면 공보다 발의 위치가 어때요? 어, 낮아져요. 낮아져요. 그래서 뒷땅 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코스에 와서 벙커에 들어갈 때 그냥 살짝 들어가서 그냥 살짝만 느낌으로 아 여기가 모래가 부드러운가 딱딱한가 그 정도 느낌만 하고 굳이 저는 모래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그냥 살짝만 들어와 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껴요. 지금도 여기 발이 이렇게 푹푹 빠지면은 부드러운 모래예요. 근데 이걸 굳이 막 이렇게 하체를 고정하려고 이렇게 발을 묻는다고 해서 하체가 고정이 되지 않거든요. 하체를 고정하는 건 여기 오른쪽 무릎만 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클럽의 바운스를 잘 이용하려고 하면은 오른팔을 자리를 잘 잡아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이렇게 모래가 잘 준비되어 있는 연습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석에서 연습할 수 있는 벙커샷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벙커샷을 연습하려면은 막 파3장을 많이 가야 되는데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요즘 스크린도 많이 치시지만 이렇게 타석에서도 충분히 바운스를 이용한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있으면요. 제가 왼손으로 오른팔 팔꿈치 정도를 잡고 오른 한 손으로 계속해서 그 밑에 등을 한번 쳐보세요. 밑에 소울 부분이 닿게끔. 이렇게 리딩 엣지가 들어오는 박히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오른팔이 잘 잡혀서 헤드 밑에 솔 부분이 이렇게 착착 지나가는 느낌으로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운스가 착착착 잘 빠지는 느낌을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밑에 바닥 부분이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더 잘 빠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모래보다는. 그 느낌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스탠스와 클럽 페이스 오픈 이런 거 다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냥 오른팔이 얼마나 빨리 접히는지만 그걸 많이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그냥 힘 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이 예쁘게 뜹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습장에서 공이 많이 쳐도 시간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공을 많이 쳐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잖아요. 공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으로만 톡톡 뜨면서 공이 예쁘게 뜨는 느낌을 많이 느껴보세요. 스크린 가면은 여러분들 이런 인조 벙커샷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네. 여기는 더욱더 리딩 엣지가 들어오면은 이 솔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박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스크린샷에서도 벙커를 잘 하려면은 이 솔 부분이 이렇게 축축축축 잘 빠져나가야 돼요. 네. 그냥 쳐볼게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 뒤에 바운스 부분이 솔을 스치면서 공을 잘 뜨게 합니다. 또 스크린, 재경 씨 스크린 한번 쳐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네, 스크린 칠 때 이 벙커 타면은 이렇게 공이 많이 박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오히려 그냥 맨땅에다 놓고 아. 하는 편인데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올려놓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스크린에서 여기 그냥 매트에서 치면은 30%를 더 스윙을 해야 네,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벙커에서 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제 거리감만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클럽 페이스를 이미 오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른 팔꿈치만 잘 접어도요. 쉽게 이 솔을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힘을 굳이 들이지 않아도 오른팔만 잘 접으면 충분히 클럽의 뒤에 밑에 소울 부분과 소울 그라인드 부분이 잘 빠져나가게끔 클럽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 벙커샷이 꼭 두려운 샷만은 아닙니다. 네, 오늘 레슨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하는 레슨이 그린 주변에 있는 벙커 탈출이잖아요. 네. 그린 주변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갖다 붙여야겠다보다는 일단 탈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성 골퍼 같은 경우에는 근력도 좀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래서 좀 힘을 잘 못 쓰는 골퍼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그린 주변에서 갖다 붙이기보다 좀 탈출하기 위한 그런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좀 쉽게.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근력이 딸리다 보니까 이 스피드가 잘 나지 않는 게 큰 원인입니다. 네. 스윙은 굉장히 좋아요. 스윙은 좋은데 스피드가 굉장히 다른 아마추어분들, 남성 아마추어분들보다 스피드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잔디보다는 모래의 저항이 더 있어서 거리가 평상시보다는 훨씬 더 덜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야드라면은 항상 거리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 10야드에서는 30야드 스윙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야드에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30야드 스윙을 한 8시나 이렇게 허리 밑에 부분에서 30야드 스윙을 하신다면은 10야드에서 30야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야드면은 60야드 스윙을 하세요. 그러니까 20야드에서 여러분들이 허리 정도나 아니면 가슴 정도의 높이에서 스윙해서 보내려고 하지만 사실 그만큼 잘 가지 않습니다. 20야드에서는 곱하기 3을 하면 60야드죠. 그럼 여러분들은 웨지를 잡았으면 거의 풀스윙을 해야 돼요. 풀스윙을 있는 힘껏 스윙을 하셔도요. 공만 때리지 않는 이상, 볼만 컨택이 되지 않은 이상은 절대 그린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풀스윙을 하는 대신 모래를 자신 있게 때리면요. 모래를 자신 있게 스윙하면은 제 거리가 갑니다. 20야드. 그러니까 꼭 그거를 믿어보세요. 자기 거리에다가
곱하기 3을 해서 있는 힘껏 모래를 제가 알려드린 이 오른팔 접히는 거, 이 바운스만 잘 이용한다면요, 거리를 딱딱 맞출 수가 있어요. 네, 자신감이 또 여기서 중요하겠군요. 사실 저는 뭐 벙커에 빠지면 무조건 샌드 주세요. 바운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 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박시원 프로가 그 부분도 좀 짚어줘서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린 주변 벙커 탈출 노하우 핵심 비법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그린 주변 벙커에서는 클럽 페이스의 날이 아닌 클럽 페이스의 등으로 공을 쳐야 하는데요. 이때 오른 팔꿈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른 팔꿈치가 접히지 않으면 리딩 엣지가 먼저 닿기 때문에 왼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두고 테이크어웨이를 연습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그린 주변 벙커에서는 클럽 페이스, 즉 바운스로 공을 쳐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조대한 박시원 프로의 팁대로 여러분 멋진 샷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가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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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Bing, bing, bing. 나와 돌아봐. Oh, sing, sing, 싱그러운 그대의 향기가 내 몸에 배게. Oh,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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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baby. Bring, bring, bring your love to me. Oh, 그대, yeah. 맘속에 질 수 없는 밤으로 함께. Let's dance. 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클리닉 시간인데요.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에 살고 있는 이용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님.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제가 고민이 좀 백스윙 할 때 손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네. 좀 플랫하게 올라가는 스윙이 나와가지고 고민이거든요. 백스윙 할 때 손목을 많이 쓰신다고요? 일단 보내주신 영상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박시원 프로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영상을 봤는데 스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과연 이분의 고민은 뭘까? 혹시 목표하는 타수가 있으세요? 좀 더 잘 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70대로 진입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백스윙이나 전체적인 스윙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상체의 움직임과 하체의 움직임 그리고 다운스윙 시 전환될 때 이 하체의 동작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고민이 백스윙 할 때 이제 손을 많이 쓴다라고 고민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측면에서 보니까 스윙이 약간 투플레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약간 탑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어거지로 탑을 높게 만들려는 그런 스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백스윙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탁 이뤄지는 백스윙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면서 투 플레인으로 두 가지의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샷을 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조금 흔들릴 수 있고 일관성이 없는 스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면요. 저도 요즘 이 방법으로 굉장히 스코어도 좋아지고 구질이 일정해졌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거 네네. 측면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측면에서 사실 손목을 많이 쓰게 되면은 헤드의 방향도 그리고 스윙 패스의 길도 많이 달라집니다. 이게 백스윙 할 때 이 몸과 클럽과 이 팔이 일체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손을 미리 쓰기 때문에 플랫한 느낌으로 가는데 이 플랫한 걸 또 막으려고 오른손을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좀 과도하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플랫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또 만들어서 이렇게 백스윙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할 때 테이크어웨이가 가장 중요해요. 테이크어웨이 할 때 손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꽉 한번 쥐어보세요. 이렇게 꽉 쥐고요. 돌아가지 않게 거의 전체적으로 손목을 완전히 쥐어보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가장 쉽게 느끼라고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뭐 하나 변함이 없어요. 제가 팔을 돌리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상체 회전만 이렇게 도왔을 뿐이지 팔은요. 이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그 면이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이해하셨어요? 전 지금 네네. 돌리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 밑에 지금 여기 선이 보이시죠? 여기 지금 네네. 타석 밑에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있으면요. 제가 손을 지금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상체 회전만 했을 텐데 이 밑에 있는 선과 평행이 될 때는 그냥 손이 그냥 올라가기만 해요. 네. 네네. 지금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네. 만약에 백스윙 할 때 돌려버리셨다면은 얘가 플랫할 것 같으니까 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어드레스 때 이 이루는 삼각형과 이 왼팔이 그냥 말 그대로 그대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대로. 뭐 하나 돌리지 않고 그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스윙을 리디아고 선수가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어요. 그 스윙 코치가 리디베터 그 코치가 리디아고 선수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백스윙을 잘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디아고의 측면 스윙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한 부분만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다운 스윙과 다른 부분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백스윙 뺄 때 왼팔과 클럽이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느낌만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용훈님 어떻게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약간 팔로우 수를 좀 임팩을 좀 길게 주고 싶은데 네. 어떻게 연습하면 좀 좋을까요? 약간 팔로스를 네. 조금 더 멀리 뻗어보고 싶으신 거죠? 네, 임팩을 좀 길게 주고 싶은 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임팩을 조금 더 주고 싶을 때는 왼손에 리드를 좀 강하게 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임팩 때 클럽이 먼저 가게 되면서 빨리 접혀버리면 팔로우 때 뭔가 던지는 느낌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임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왼손등을 조금 더 먼저 가지만 정작 던져줄 때는 이 오른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팔은 접어져도 되는데 오른팔은 그냥 이렇게 쭉 뻗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스윙을 가리킬 때 백스윙과 팔로우 스루가 대칭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백스윙 할 때는 우리가 왼팔을 잘 피잖아요. 근데 팔로우 스루에서도 오른팔이 이렇게 쭉 뻗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로 선수들 그 영상을 조금 더 느린 모션으로 했을 때 슬로우 모션 했을 때 이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네. 많이 보셨죠? 이 동작. 네네. 여기서 네 슬로우 모션으로 스윙 분석을 하게 되면 어깨지 잘 왔 다음에 왼팔은 구부러지면서 돌아가지만 오른팔을 이렇게 쭉 뻗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힘 빼고 한번 오른팔을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보세요. 자신 있게 클럽을 쭉쭉쭉 이렇게 뻗으면서 스윙을 많이 해보세요. 좀 처음에는 일부러 이렇게 좀 뭔가 일부러 뻗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처음에만 연습할 때 그렇지 나중에 힘이 빠지면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쭉쭉 오른팔이 저절로 펴집니다. 처음에만 이런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오른팔을 쭉 뻗어보세요. 이렇게 쭉. 아셨죠? 네네. 네, 네. 이용훈님 도움 많이 되셨어요? 아유,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박시영 프로가 아까 리디하고 영상까지 추천을 해줬는데 한번 영상 보시면서 또 연습해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드시 참여- 언더 칠 거예요. 네, 언더를 향해서 꼭 화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모바일 메신저 카톡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평소 슬라이스가 자주 나는데 스윙 리듬감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윙 리듬감도 살리고 슬라이스도 고칠 수 있을까요? 라고 121님이 질문 주셨어요. 슬라이스 고민이 아까 좀 동일한 레슨 내용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가 많이 나신다라는 것 자체가요. 리듬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스윙을 들었어요. 우측으로 가는 게 싫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다 보면 손이 강하게 빨리빨리 내려오는 끼가 있기 때문에 리듬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온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너무 빨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리듬이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라는 거죠. 자, 리듬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은요. 각 프로들도 조금 뭐 543 템포, 우리가 546 템포 이런 템포를 가지고 연습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처음에 5, 4, 3 이렇게 해갖고 템포를 주는 게 543, 546, 565 뭐 프로들마다 되게 틀리답니다만 전 세계의 프로들이 543 템포를 유지한답니다. 근데 이렇게 수치상으로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리듬이 일정치 않다라는 건 손이 빨라서 나오는 얘기고요. 리듬이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드로우를 잘 치기 위해서는 그립 끝이 공으로 다가오면서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페이드를 잘 치려면은 빨리 내려오는 거고요. 드로우를 잘 치기 위해서는 시작 타이밍이
늦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듬도 고쳐지고 슬라이스도 고쳐지며 남들이 봤을 때 뭐 리듬이 뭐 일정치 않아 빨라 이상의 이런 얘기도 듣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한 박자 섰다 그립 끝이 공으로 와서 그 다음에 돌아간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그립 끝이 공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자체에 늦게 해서 내려와지기 때문에요. 이게 타이밍이 빨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리듬도 차츰씩 좋아지시고 슬라이스도 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저 네. 늦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122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조도현 프로의 레슨대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참여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또 실시간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함께 보시죠. 자, 벙커샷을 하고 나서 체중이 오른발에 실립니다. 그래서 벙커 탈출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벙커샷을 할 때 체중은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2820님이 질문 주셨어요. 벙커샷을 할 때요 오른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문제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오른발을 띄지 않고 하는 프로들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위치가 아주 가까운 경우에 오른발을 사실은 많이 띄지 않아요. 가깝고 턱이 높을 때는요 저도 클럽 페이스를 많이 오픈하고 오른발을 둔 채로 그러고 칩니다. 그래야 조금 더 클럽 페이스가 더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맞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긴 벙커샷은 이렇게 하면 거리 손해를 보고 조금 타치적인 부분이 떨어집니다. 더 뒤에가 많이 맞으니까. 자, 체중 이동을 벙커샷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문제는 하체를 너무 많이 묻고 무릎을 너무 구부렸을 경우에 그래요. 벙커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깊게 묻어서 자세를 너무 낮추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벙커에 들어갔을 때도 양 무릎을 이렇게 쭉 펴고 치신다고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벙커샷을 들어쳐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체중이 뒤에 남고 코킹이 빨리 풀러지고 조금 뭐 10야드 이상의 벙커샷들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가고 이 뒤에서 크게 코킹을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체중 이동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오른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 가깝고 턱이 높고 뭐 핀이 앞에 있고 이럴 때는 오른발을 띄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0야드 이상의 캐리가 필요로 하실 때는 전체적인 자세를 조금 높여 주시는 것이 체중 이동이라든지 오른발을 빨리 띄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네, 2820님 오늘 조도현 프로의 팁대로 꼭 한번 연습하셔서 좀 그런 문제점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질문 한 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 앞쪽 턱이 높은 벙커에서의 샷 노하우가 궁금해요라고 2848님이 질문 주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앞쪽 턱이 높으면 일단 저는 그게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일단 여기도 앞쪽 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스튜디오도 앞쪽 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앞쪽 턱이 높으면요. 반드시 클럽 페이스를 오픈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요. 오픈을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면에다 클럽을 놨는데요. 대부분이 오픈하려고 그러면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근데 마치 그 호떡 뒤집개처럼 그냥 완전 이렇게 뒤집어 놓으세요. 네. 이 상태가 저는 오픈이라고 봅니다. 그래야만 바운스를 쓸 수도 있고 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턱을 높은 상황에서는 클럽을 완전히 클럽 페이스가 하늘을 보게끔 하세요. 그 상태에서 정말 높다면요. 저는 어느 방법까지 하냐면요.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클럽 페이스가 내 몸을 향하게끔 왼손등이 나를 보게끔 이렇게 꺾어버려요. 일반적인 백스윙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손등이 앞쪽을 보지만 정말 뛰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손등이 나를 보게끔 완전히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더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연습 방법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렇게 모래를 둔 상태에서요. 이렇게 반대편에 모래가 떨어지게끔 이 연습 방법을 제가 시킵니다. 지금 여기 모래가 너무 부드럽고 입자가 가늘어서 이 연습 방법이 잘 안 되는데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벙커에서는요.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서 손목을 꺾어서 반대쪽에서 모래가 이렇게 쏟아지게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실수가 많은 분들은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앞에서 벌써 모래가 쏟아져요. 근데 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클럽 페이스를 오픈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줍니다. 지금 제가 클럽 페이스 면 위에다 모래를 올려놨잖아요. 그런 다음에 손등을 이렇게 몸쪽으로 커핑 동작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커핑을 하면서 모래가 이쪽에서 쏟아지게끔. 그러면 훨씬 더 공을 잘 띄울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손등을 완전히 많이 꺾어서 이렇게요. 그러면 공이 시작부터 이렇게 빵 떠올라요.
그럼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벙커 턱이 높을 때 클럽을 페이스를 조금 열어서 이렇게 박아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오픈해주세요. 뭐든지 과감하게 해보세요. 과감하게 해서 손등을 완전히 꺾어버리면은 클럽 페이스가 더 열리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공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모래로 연습하기가 일상생활에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연상을 하면서 저도 저 방법을 해봤는데 네.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모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던지 아니면 좀 모래가 있는 곳에서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모바일 메신저 카톡으로 들어온 질문 한 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오늘 폭발적이네요. 네, 그린 주변 벙커에서 손목 코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7002님이 질문 주셨어요. 네. 그린 지금 주변 굉장히 벙커. 열심히 설명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네요. 자, 여기 앞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손등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 때 그립의 지금 손등의 면이 저는 사실 약간의 타겟면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백스윙을 하게 될 때는 손등이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제 몸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손등을 완전히 이렇게 오픈을 한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벙커에서 보여드리면 이 클럽 페이스의 면이 사실 손등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그냥 클럽 페이스 면은 내 손등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건요.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연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 주셔야 돼요. 만약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스퀘어로 놓은 상태에서 열게 잡으면요. 사실 임팩트 들어올 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오픈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건 클럽 페이스를 오픈한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래야만 다시 임팩에 돌아왔을 때 클럽 페이스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킹 하실 때에는 이 열린 상태에서 조금만 더 왼손등을 약간 커핑 동작이라 해서 손등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꺾이면은 우리가 보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꺾이는 게 커핑이에요. 마치 그 컵 모양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심하게 한번 꺾어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내가 하던 그런 코킹 동작이 아닌데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하시지만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은 이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자신 있게 모래를 치면요. 공을 빵 띄울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막 말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다가 하니까요. 저도 사실 지금 약간 공을 세게 맞았는데 조심하셔야 손등을 돼요. 이렇게 커핑 동작을 하면서 네. 모래를 빵! 아.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팡 뛰어 올라옵니다. 네. 저도 거기 들어가 봤는데 그 네. 걸음 걸을 때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네. 푹푹 들어가니까. 네. 저도 아까 잠깐 들어가는데 푹 빠지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모래가 네. 부드러운 모래일수록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키포인트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이런 부드러운 모래에서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렇게 좀 항상 네. 벙커에 들어가면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오늘 뭐 시청자 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벙커에 대한 좀 해결책을 좀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저희가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질문이 뭐 내 질문이 아니어도 이거 나와 비슷한 고민이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도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두 분께 오늘 좀 다양한 레슨을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어떤 레슨이 있을지 좀 미리 예고해 주시는 궁금하시죠? 마무리는 어떨까요? 네, 조대현 프로님. 오늘 슬라이스랑 친해졌으니까 다음 주는 훅이랑 또 친해져야죠. 그렇군요. 다음에는 훅이랑 친해지기.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 알려줘서 좀 궁금증을 유발하시는군요. 다음 네, 주도 네, 한번 네.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박시현 프로는 어떤 팁 준비하실 저는 건가요? 가장 샷 중에서 네. 입스가 심하게 올 것 같은 샷은 바로 생크입니다. 벙커샷 생크, 어프로치 생크, 샷 생크. 그냥 생크만 오면은 너무 무서워서 샷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크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뭐 조도현 박시현 프로가 다음 주에는 훅과 아이언 생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거 내 고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훅과 아이언 생크에 대한 레슨 화요일에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주 레슨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처럼 시청자 클리닉 1:1 레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레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 9시 30분에 문경돈 신나성 프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 SBS 골프 아카데미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